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이제 다중회계 분석이에요. 자, 새 파일 들어가서 R 스크립트 해주고요. 저장하기 09.reg.r 이렇게 합시다. 리그레션. 다중회계 분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단순 회계 분석을 갖다가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놓친 게 있는데 그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게 나왔으면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회계 분석하고 상관 분석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비슷하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관 분석하고 회계 분석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자, 얘가 코릴레이션입니다. 코릴레이션이고 얘가 리그레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죠? 뭐냐면 코릴레이션은 데이터들이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많이 밀접하게 모여 있느냐, 데이터들이 이걸 보는 거고요. 리그레션은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기울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가 이거예요. 리그레션이고요. 코릴레이션은 기울기가 아니에요. 기울기가 아니고 데이터들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 밀집되어 있느냐, 얘를 보는 게 코릴레이션의 의미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얘는 보면 어떻게 돼요? 다 1이에요. 왜 1이죠? 코릴레이션이 보면은 다 밀접하게 모여 있죠? 자, 그런데 얘는 기울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가 제로죠? 얘는 기울기가 0이에요. 대신에 상관관계는 1입니다. 1이 나오겠죠? 1,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회귀 분석이 기울기고요. 상관 분석은 요거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주는 개념이에요. 자, 얘는 베타가 0이 아니고 얘는 값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얘는 평균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해 되셨죠? 그 차이입니다. 요걸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놓쳤어요.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예측할 때 쓰인다. 아까 전에 베타 계수값 있었죠? 예측할 때 쓰인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회계 분석입니다. 다중회계 분석은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그러니까 변수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온라인 게임 몰입, 얘가 최종 변수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게임에 몰입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도구, 보상, 정보, 디자인, 공동체, 총 5개의 변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우리 저기 해놨죠? 자, 다중회계 분석 데이터 블록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됐죠? 얘는 금방 하죠?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불러오기 해서 했더니, 자, 여러 개가 쭉 있습니다. 보기 좀 어렵죠?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자, 아이디는 뭐냐면, 사람. 그죠? 1번, 2번, 3번 사람이고, 실제로는 요걸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플로어. 이게 최종 변수예요. 즉, 몰입. 나머지가 하나, 둘, 넷, 5개가 이게 독립 변수고요. 이 5개가 얘랑 얘한테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기본 통계량을 봐야 되죠? 자, 기본 통계량 확인. 데이터 명만 바꿔주면 되죠? 데이터 명만. 자, 해볼게요. 이런 건 이제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자, 라이브러리 해주고요. describe 해서 쭉 보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총 우리가 id까지 포함해서 총 7개죠. 7개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ir 해가지고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화면에 나오죠? 자, 그러면 가운데 게 쭉 돼서 이렇게 나오죠? 요 가운데 게 뭐냐면 히스토그램이에요. 대각선으로 쭉 보여지는 게 히스토그램이고, 요 위에 있는 거는 각각의 상관계수 값입니다. 밑에는 그 계수값들을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자, 요거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블로그에서 요거 보니까 좀 보이죠? 자, 그래서 제일 1번이 id죠? id. 얘가 id인데 id는 의미가 없죠.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번호예요. 1번, 2번, 3번 번호 부여한 거죠. 자, 두 번째 게 뭐였죠? 두 번째 게 디자인이네요. 그죠? 얘도 무시해야 되고 id니까 얘도 무시하고 얘도 무시하고. 자, 디자인이고요. 디자인하고 뭐예요? 인포메이션하고 관계는 제로에 가깝네요. 그죠? 0, 0, 0, 0 지금 다 나와 있죠. 뭐냐면 서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독립 변수들 간에, 즉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에는 서로 관계가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안 배웠지만 요인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얘를 다 정리해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를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마지막에 얘를 보는 겁니다. 얘가 독립 변수인 플로어에 디자인이 0.35만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은 0.24만큼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몰입하고의 관련성이 요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까 전에 기울기를 보고 싶다 그랬죠? 기울기를. 그래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거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뭘 봐야 되냐면 이겁니다. 회귀 분석에서 변수를 집어넣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엔터 방법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들을 다 집어넣고 그 중에서 종속 변수하고, 즉 최종 우리가 원하는 변수하고의 관련성이 있는 거를 골라내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다 집어넣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스텝와이즈인데, 스텝와이즈에 이제 백워드, 포워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단계별로 선택하는데, 백워드는 다 집어넣고 관련이 없는 걸 하나씩 빼서 최적화된 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포워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씩 집어넣어서 최적 적합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즉 중요한 변수들이 제일 1번으로 중요한 게 있고 2번으로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요한 순서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얘는 제거해 주는 거고요. 얘는 제거, 즉 가장 영향력이 없는 변수를 빼주는 개념이고, 얘는 가장 중요한 변수부터 집어넣는 거고. 목적이 틀리죠, 방법이. 얘는 그냥 다 집어넣고 우리가 알아서 빼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많이 쓰느냐? 엔터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논문 쓸 때고, 요거는 실제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 아직 그걸 잘 모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다. 일단 전체 변수, 이거 엔터라 그랬죠? 전체 변수를 다 일괄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요걸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서 확인해 봅시다.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요거죠? 이렇게 해서 관련된 변수들을 다 플러스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다 넣었죠? 그죠? 요거 우리 아까 전에 우리 해봤죠? 단순회귀 분석에서 한 거에서 얘가 최종 변수고요. 항상 얘가 y예요. 제일 마지막이. 얘가 x들입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집어넣은 거죠. id만 빠졌죠? id는 빼야 되니까. 걔는 그냥 순번이니까 빼고 얘를 다 집어넣고요. 자, 이걸 가지고 돌려주고요. 이걸 또 안 했네.
자, 됐죠? 그 다음에 아노바로 돌려주고 그 아노바 테이블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노바 테이블에서 보면 각각에 따라서 쭉 보시면 디자인, 인포메이션, 커뮤니티 해서 쭉 나오죠? 이 독립 변수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2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 0.0000이니까 뭐냐면 이거의 가설은 뭐냐면 기무 가설은 디자인은 플로어에 영향력이 없다 라는 건데 전부 다 기각시켰죠? 그러니까 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통계학에서 우리 다 배웠죠? 그래서 얘는 디자인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얘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다 관계가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썸머리 해주면 썸머리도 같은 개념이 나오죠. 얘는 F값만 갖고 본 거고요. 실제로 얘가 뭐죠? 베타값. 요거에 쭉 나오죠? 쭉 보시면 여기 얘가 뭐냐면 얘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아까 전에 그 기울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 의미가 있게 나왔죠? 자, 그런데 VIF라는 게 있어요. VIF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다중공성성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VIF 얘는 뭐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설치가 안 돼 있다고 뜨네요. 지금 우리가 카가 설치가 안 돼 있었죠? 여러분도 에러 날 거예요. 그죠? 자, 얘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저거 세팅을 저렇게 해놔가지고 잘 안 돌아갔네요. 자, 보시면 여기에요. VIF 이게 뭐냐면 다중공선성입니다. 즉, 이 5개의 변수들이 서로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기준은 10입니다. 10보다 커지면 얘가 다 문제가 있는 변수들이라서 걔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부 다 11111이죠? 다 점수가 낮죠? 그러니까 제거를 안 해줘도 된다. 즉 전부 다 다른 변수들이다 이 얘기예요. 다중공성성 VIF는 서로 비슷한 변수들이 있으면 안 되죠. 즉 오른쪽 신발 사이즈, 왼쪽 신발 사이즈 똑같은 거죠? 그죠? 사이즈가 그런 걸 같이 집어넣으면 안 되긴 더 복잡해지고 실제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빼주는 겁니다.